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휴림 로봇. 이제 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그동안의 악재였던 이 사법 리스크 그리고 재무 관련해가지고 이 악재를 좀 해소하나 싶더니 그래서 오늘 시가만 해도 거의 뭐 7%? 그죠? 7% 떠서 시작을 했어요. 좋았죠. 근데 시가를 고점으로 지금 계속 장중에 하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시 좀 문제가 생겼나? 그래서 하락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 본데 그런데 오늘 이 로봇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다 시가는 좋았습니다. 시가는. 근데 다 똑같이 눌렸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문제인 거지 휴림 로봇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휴림 로봇 이 지금 구간에서 계속 또 이 추세가 박스에 지금 계속 걸리니까 이대로 그냥 다시 하락 전환하는 건 아닌가? 아니면 이 라인에서 또 지지를 하고 이렇게 전환세 그죠? 이 전환세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닌가?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되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에 좀 자세하게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오늘 영상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래 엄지척 버튼 지금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저는 이 휴림 로봇을 이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전환에 대한 상승론자잖아요. 그래서 지금도 이 눌림이 나오지만 이 박스 돌파할 거라고 보긴 해요.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생각하신 분들은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좀 댓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또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하나의 이 주포 그리고 이 세력이 되어서 돌파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차트 보면서 시작할게요. 자, 일단 이 휴림 로봇을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들 계실 거니까 제 관점을 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. 이 휴림 로봇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? 이 박스였잖아요. 그죠? 이 하단 라인 때 이탈될 때 요럴 땐 매수를 했고 또 요럴 땐 또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. 보시면은 2일 전 영상에서도 그죠? 여기선 추세를 기대하기보다는 뭐예요? 단기적 관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. 그죠? 그 상단 오고 나서 지금 밀리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이건 뭐냐 이거예요.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이 매수를 해보자고 문자 보내드렸죠. 왜? 이 휴림 로봇은요 원래 패턴이 항상 똑같습니다. 딱 지금 자리죠. 기억하세요. 이 저항 라인에서 돌파를 하고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는 거. 자, 과거에 이 상승 구간만 보더라도 어때요? 돌파를 하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해요. 그러니까 시간 조정을 여기서 보내요. 그리고 나서 돌파를 만들고 그리고 급등을 했다. 그죠? 이 자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전의 자리도 그렇습니다. 보시면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돌파해서 뭐 합니까? 네, 상하 운동 엄청나게 합니다. 흔들 대로 다 흔들고 나서 올렸죠.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자리라는 겁니다.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금 상하 운동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.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하고 시가도 뛰었다가 밀렸다가. 그래서 이 아래 라인에서부터 살살살 사는 거예요. 왜? 흔들기를 하지만 지지를 만드니까. 그러니까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거죠. 근데 이거를 제가 다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 제가 실행을 하는 거죠. 지난 영상 짧게 보자고요. 자, 이 영상도 제가 이틀 전에 올려드린 건데 제가 이 21선에 안착하는 작업을 할 땐 보시면 어때요? 상승도 강하고 하락도 강하고 상승도 강하고 하락도 강하고 결국은 이 박스에 대한 상단에 붙이는 작업을 여러 번 테스트를 하고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만들었다라는 거죠.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. 돌파를 만들고 자, 계속 똑같이 이야기하죠. 이때 과거의 사례를 들면서.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니까 제가 계속 똑같은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는 이제 지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살살 사봐야 된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맥점 차트로 볼 건데 제가 이 차트 하나만 가지고 이 킴증권 영웅전 다들 아시죠? 영웅전은 상위 수익자들끼리 또 대결을 하는 건데 거기서 제가 이 입상을 할 정도로 제 노하우가 담긴 차트라 보시면 되는데 이 밴드들이 이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1만 원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하자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? 네, 딱 이 차트의 지지가 나왔기 때문이었죠.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했던 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 상단에서는 한번 저항을 받고 이 노란 밴드에 다시 지지를 하는 그림을 보일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나오는 거죠. 그럼 사봐야죠. 이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이유다. 이때도 잘 사가지고 단기간에 우리가 40% 수익을 챙겼지만 거기에 대한 눌림목이 진행이 되더라. 좀 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제가 이 로봇주들은 항상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같은 테마성 종목이다. 네. 그러니까 로봇주들은 전체적으로 움직이잖아요. 그래서 테마성을 띠는 종목이다. 그래서 다른 로봇주들도 봐주면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일단 휴림 로봇이 가려면은 좀 이런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쪽이 움직일 때 좀 강세가 나오거든요.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를 보면은 지금 저점을 한 번 테스트를 했는데 두 번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세 번, 네 번째네. 그죠? 그러니까 하락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 C파 이후에 약간 쌍바닥을 그리는 패턴.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? 이 파란 밴드 하단에서 나오죠. 자, 얘는 시총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강한 종목이라면 상단에서 반등을 하는데 무겁기 때문에 이 하단 라인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제가 유로메카 얼마 전에 이제 또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 수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여기에 돌파를 생각을 한다. 그죠? 근데 어때요 지금? 파란 밴드 하단까지 왔죠? 그럼 이 구간이 뭡니까 지금? 여기가 매집에 대한 구간이에요.
여기가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. 어제 저점 만들었는데 이탈 안 되고 십자봉이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눌리는 게 그러니까 전환 직전에 특징이 이 저점을 안 깼는데 계속 눌러요. 여기를 눌러. 그러다가 딱 하고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뭐 SL 얘는 더 좋아요. 얘는 우상향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노란 밴드에서 오잖아요. 그죠? 앞에도 노란 밴드에서 이렇게 여기서 계속 사면 이 상승 추세를 줬는데 또 오더라고요. 얘가 제일 좋죠. 왜?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. 다른 애들 파란 밴드 왔는데 얘는 노란 밴드니까. 전체적으로 뭐 로보티지도 파란 밴드에서 반등 나고 왜 얘는 이제 코스닥 자금들이 붙는 애기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세게 지금 움직이는 거고 이 로봇주들마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첫 반등이 나올 때 있죠. 그때 휴림 로봇이 반등이 타 로봇주들보다 상당히 셌습니다. 그럼 이번 라인에서도 좀 가장 강했던 종목을 우리가 사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렸다. 로봇주들은 제가 볼 때 무슨 좀 호재가 있나? 호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장중이라서 제가 찾아보진 못하는데 지금 이 호재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. 지금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, 그러니까 제가 이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차트에 대입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지,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, 뭐 업종에 대한 그러니까 섹터죠.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기술적인 이야기를 보고 나서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또 내일 만약에 전환이 나왔어요. 그 전환이 나오고 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 또 늦습니다. 왜? 이때도 그랬으니까요. 왜? 다음날 바로 이렇게 갔잖아요.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아직 이 휴림로봇 좀 매수를 못 하셨거나 아니면 좀 신규 매수에 대한 자리를 노리시는 분들, 그리고 이거 뭐 물려 계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매일 가격을 체크를 하면서 지금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010-6518-5019 맥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 둘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가 나온 자리들 있죠. 그러니까 뭐 아무 자리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좀 포인트가 나온 자리들,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맥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뭐 박스 상단에 왔을 때 보여드렸지만 수익 실현 문자 보내드렸다고 했죠.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하다가 뭐 돌파 나오면서 우리가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 생기면 그때는 이 수익 실현 문자도 지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래야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 지금 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좀 시장이 엄청 출렁이는 것처럼 결국 이 트럼프의 속내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수익에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죠? 이번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어서 다시 이 트럼프가 분명히 민심을 좀 잡아둬야 되는데, 그래서 그때 이 트럼프의 다음 행보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. 저는 이 다음 행보를 대북주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조정에서 아마 저점이 나올 겁니다.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.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스닥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.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
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,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
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,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일찍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,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, 그리고 시나리오,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